자, 우리가 이제 그 몇 시간에 걸쳐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굉장히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 목적을 가진 소프트웨어 또는 뭐 프로그램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많아지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알아봤냐면 시간에 따라서 뭐 2006년, 2010년, 2016년, 2020년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떤 특정 개인이 제가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류의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살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변하는지, 사실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앞에서 살펴본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하면서 거기서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6년부터 보면은요, 2006년도 응용 프로그램의 변화는 컴퓨터의 다양한 주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들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컴퓨터를 뭐 계산하고 워드 프로세싱하고 출력하고 그런 데 썼는데 2006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을 듣는다. 그래서 MP3 플레이어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카메라가 또 나타나서 그 디지털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들을 또 관리를 하고요. 당연히 MP3 플레이어가 나타났으니까 MP3 플레이어에서 들을 음악을 또 관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비디오 같은 것도 비디오 카메라도 거기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PDA 등에서 개인 일정 관리하는데 그것도 이제 분리돼서 PDA에서 관리를 하지만 일정 시간에 지나면 PC하고 이렇게 연동을 해서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컴퓨터 주변에 다양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들이 증가했다. 당연히 이제 하드웨어, 그거랑 관련된 하드웨어들도 MP3 음악,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비디오 카메라, 그다음에 PDA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이 증가합니다. 지금 옆에 그렇게 이제 인터페이스로 붙은 것들이 주로 사진, 동영상, 그다음에 음악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PC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용할 때, 모바일로 사용할 때는 MP3 플레이어나 그런 데로 이제 그 파일을 보내는 거죠. 또는 이제 카메라에서는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 디지털 영상을 PC로 보내서 이제 모아두거나 출력을 해보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이 증가를 했고요. 그것들이 이제 PC에서 관리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PC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앞으로 이런 멀티미디어 기기, MP3 플레이어, 카메라 이런 것들이 막 생길 테니까 그런 자료를 어디다 PC에다 저장하고 분배하고 관리하는 그런 허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생각하면 그렇진 않죠. 지금은 이제 달라졌죠. 그런 게 전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인터넷, 클라우드로 넘어갔죠. 그래서 하여간 그 당시에는 PC라는 역할이, PC의 다음 역할이 그런 다양한 주변 기기를 관리하는 그런 허브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는 이제 2006년부터 웹이 이용의 증가, 웹을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웹 메일이라든가 은행, 검색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겼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새로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기초적인 응용이죠. 지금은 훨씬 더 기존에 생각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A라는 게 들어와서 PDA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PDA라는 게 이제 중간 자정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PDA는 어떤 기존의 휴대폰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건너오는 중간 단계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자체가 이제 큰 시장이 되고 좋을 거라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OS도 만들고 막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한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스마트폰이라는 거 안으로 전부 다 들어와 버리죠. 통합돼 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앞으로 생기는데, 그 당시에는 하여간 그런 걸 예측을 못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편한 기기들인데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PDA 이런 것들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보 처리, 정보 시스템의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럼 역사라는 게 항상 사실은 지난 이야기라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현재의 본보기를 한번 삼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측을 하는 건 뭐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거 옛날에 PDA가 나왔다가 없어진 거 보니까 앞으로 스마트폰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예측하기는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2006년도에 PDA가 나올 줄 알고 굉장히 막 열심히 거기다 뭘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좀 지나니까 PDA라는 게 없어져 버렸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이제 2020년 올해 들어와 보면 현재에도 그런 게 내가 사용하는 것들이 내가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거기에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한번 그런 비판적인 태도로 볼 수 있는 그런 태도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것들을 쭉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앞으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하는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PDA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너무 그러니까 짧은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2010년도에 들어와 보면 웹 응용 프로그램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메일 같은 그런 웹 메일은 계속 사용되고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구글 닥스라든가 피카사,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구글 데스크탑이라든가 그룹스, 사이트 이런 것들이 막 생겼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웹을 단순히 이메일 하는 거 외에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협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이제 구글 크롬이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요. 그래서 2020년인데요. 지금이 2020년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서 나온 얘기가 이 크롬이 다시 또 너무 많이 사용돼서 이게 또 독점이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익스플로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크롬이 이제 극복하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닥스나 피카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응용 프로그램 역할도 했지만 네트워크 저장 공간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저장 공간하고 웹 프로그램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관리가 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저장 공간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저히 PC에서 이런 지금 우리가 발생시키고 있는 우리가 스마트폰 등으로 찍고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우리가 갖고 있는 PC로 관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용량이나 그런 수량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웹에서 이런 것들로 관리하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공간에서 관리하는 게 저장 공간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장소,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그걸 올릴 수 있고 내가 사진을 찍고 나서 그런 특징 때문에 많이 이제 이런 PC에서 어떤 이런 멀티미디어를 저장한다는 기능은 전부 다 이런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PC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곰플레이어나 아이튠스,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때 유지가 됐었고요. 2010년도에는 새로 이제 모바일 기기들이 막 생겼습니다. 아이패드나 킨들 같은 것들이 생겼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이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킨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뭐 랜 같은 걸로 연결이 안 돼도 3G, 그러니까 전화 통신으로 연결을 해서 30초 내에 주문만 하면 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패드라든가 그런 데서도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리더라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 같은 걸 클라우드 상태에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A도 그 당시에 사용을 했었는데, 그 당시 사용은 이제 글로벌 내비게이터라고 그래서 갑자기 외국에 나갔을 때 이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내 내비게이터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그쪽 구글 맵을 다운로드 받아서 앱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용됐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미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PC의 워드 프로세서라든가 뭐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은 이제 고유 기능은 미미하죠.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같은 운영 환경이 모바일화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스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스가 이제 모바일 태블릿 같은 걸 지원하는 그러한 운영 환경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특히 이제 아까 올인원 PC 말했지만 태블릿 PC처럼 윈도우스 기반 태블릿의 가용성이 확대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고유의 그러니까 운영 체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렇게 뭐 문서를 작성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정보를 생성하는 위치보다는 그냥 많이 보는 거죠. 이렇게 문서를 본다든가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그런 정보 소비형이었는데 윈도우스 태블릿은 이제 태블릿 기능도 하지만 거기다 키보드를 붙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 생성 기능이 굉장히 강화됐죠. 그렇게 된 것들이 이제 가용성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뭐 서피스 같은 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같은 그런 올인원 PC가 이제 생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태블릿은 이제 스마트폰의 모빌리티하고 노트북이 이제 합쳐진 거죠. 그래서 노트북에서 그 키보드를 떼버리고 그 화면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컴퓨팅을 하겠다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2020년도에 보면 2016년도 경에 뭐 서피스라든가 올인원 PC들이 많이 나왔는데 현재로 다시 이렇게 보면 그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노트북에 키보드를 없애고 태블릿도 사용하고 거기다 키보드를 붙여서 사용하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제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용 머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 전용이 아니라 그 경우에 따라 태블릿을 바꾸는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반하지는 않고 태블릿이 약간 태블릿하고 뭐 올인원 PC들이 좀 더 사용이 좀 덜해지는 적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했는데 최근엔 다시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태블릿에 또 요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제 태블릿이 좀 사용된 그때 2016년도에 나와서 많이 사용됐지만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연동 응용 프로그램의 발달은 우리가 웹 발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구글 사이트나 구글 그룹스들이 더욱더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 이 웹 2016년도부터 우리가 그냥 웹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협업 응용으로 사용한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한 구글 사이트 같은 경우에 그게 그냥 인터넷 사이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구글 그룹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2016년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D 프린터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PC나 이런 우리 응용 프로그램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외부 기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에 이제 2010년도 정도, 2006년도 정도에 우리가 뭐 디지털 카메라 그런 것들이 PC에 붙었듯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디지털 기기가 3D 프린터나 이런 것이 이제 연결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지금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좀 이렇게 인기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에 응용 프로그램 변화를 좀 보면은요, 역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발전을 했어요. 2016년에 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라든가 칼렌더, 메일, 사이트, 그룹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 공간도 PC에다 저장하는 것보다는 이런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냥 PC에서 쓰던 거를 클라우드로 옮긴 것 뿐이죠, 거의. 그렇거든요. PC에서 우리가 쓰던 것들을 클라우드로, 물론 이제 사이트라든가 그런 건 좀 다르지만 거의 그런 건데, 이제는 그런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환경 특유의 모바일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걸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단순히 PC에서 옛날에 쓰던 거를 인터넷 클라우드로 옮겼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바일 스마트폰이죠. 주로 스마트폰에서 쓸 수밖에 없는 그걸 기반으로 하는 응용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PC랑 관련이 없는 그런 것까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애드위스라든가 구글 포토스,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PC랑 관련이 있는 거죠. PC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 두 개가 그냥 PC 역할을 옮긴 게 아니라 PC 역할 따로 그 다음에 모바일 역할이 따로,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이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애드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런 경우에 저는 주로 이제 이런 그 교육 그 과정을, 교육 내용을 만들기 때문에 PC용을 쓰겠죠. PC용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조작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아마 모바일을 많이 쓰고요. 저도 그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수업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때는 모바일을 사용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듣고 있고, 뭐 어떤 누군가 무슨 문제가 없느냐 그런 거 할 때는 모바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것을 이렇게 나눠서 모바일 따로 PC 따로 서로 다른 응용을 가진 게 많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작업할 때는 뭐 워드 프로세싱 작업할 때는 PC에서 사용하지만 그걸 주로 이제 많이 보는 거는 이제 모바일에서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두 개를 사용하면서 PC와 모바일이 연계되면서 끊이지 않는 연결, 우리가 뭐 seamless connectivity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PC에서 쓰다가 그 환경 그대로 모바일 환경에서 쓰겠다 그런 거죠. 단지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그대로 쓰겠다는 건 똑같은 환경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측면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에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애드위스에서 작업을 했으면 그거를 모바일 환경에서 똑같은 계정에 똑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단지 이제 모바일 환경에 맞는 그런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이 연결돼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고요. 특히 이제 크롬 같은 경우에, 크롬 웹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뭐 PC든 모바일 그 스마트폰이든 뭐 우리나라에서 보든 내 PC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그 내 계정만 연결을 하면 그 똑같은 그 환경이면 똑같은 환경들이 끊이지 않고 연결해서 사용된다.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린 프롭테크, 뭐 딜리버리, 교육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게 PC에서 있던 게 아니라 정말 모바일만의 어떤 응용이 생겼고요. 모바일의 특성을 사용하다 보니까 PC에서보다 훨씬 더 우리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더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잘 알 텐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핀테크라는 것은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랑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금융 쪽의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은행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다양한 금융 정보를 모아놓거나 그걸 이용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산다든가 차의 할부를 산다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뭐 보험을 듣는다든가 카드 사용을 뭐 한다든가 카드 사용을 예측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페이류 있죠. 여러분들 카카오톡 그 뭐 은행도 사용하고 페이도 사용하잖아요. 네이버 페이도 사용하고 그런 페이류들이 또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기존의 PC에서 사용할 수 없던 모바일 특유의 그런 응용이 생겼고요. 또 하나가 이제 프롬테크라고 해서 프로퍼티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 부동산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나의 자산이죠. 그런 것들랑 연결된 또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 집을 팔 때, 또는 뭐 여러분들이 하숙집을 구할 때 직방이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PC하고는 또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집을 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을 또 이렇게 모바일에서 서비스를 하니까 확장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가장 이제 이슈가 또 많이 되는 배달의 민족, 이런 경우, 배민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딜리버리가 사실은 거기에 보면 플랫폼을 만든 가장 기본이 모바일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런 모바일 프로그램, 그걸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배달을 요청하는 사람, 그 다음에 딜리버리 하는 사람도 그런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새로운 그 모바일 스마트폰만의 응용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사용하고 있는 교육 같은 경우에도 애드위스라는 걸 사용해서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까지도 이런 스마트폰이 새로운 자기의 영역으로 이렇게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존의 PC를 복사한 그런 서비스만 제공하던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바일 서비스들이
자신만의 서비스로 확장을 하고 그 확장이 모바일 기기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 주위에 훨씬 많은 부분을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이 그것을 이제 커버를,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추세가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